는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 노인 회장님이 어지간하면 잘 안 나타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신 거 보면은 그만큼 군부대 유치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이덕에 따라서 다소 우려한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상주인입니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무 수행이 적합한 주둔지의 군사시설과 때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몇 번은 그랬겠네요. 그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우해주고 같이 가고 그 대신에 상주인 모두가 대영광을 기회할 수 있을 것 합니다. 저는 상주의 군부대가 유치되는 것은 역사적 순리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뜻을 모아서 꼭 이룹시다. 이어서 강영석 상주시장으로부터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주라는 지역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서 그렇게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또 제가 그러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군부대 유치를 열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열망하는 군부대 유치로 인해서 가슴 아픈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장에게 있어서는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이나 모두가 시장이 보살펴야 할 시민이고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는 누구의 무엇을 요구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가자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내가 참 고민스러운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개인의 삶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책무가 내가 또 그런 결정을 하도록 육군제의작전사령부 병상, 충청, 전라 이 후방 지역의 군부대의 작전을 육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별 4개 대장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방해하는 54단, 그 다음에 공군 방공포 포병학교, 그 다음에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것은 후방 지역의 군부대의 모든 물자를 보급하는 그런 물류회사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대이고요. 그 다음에 공군 미사일 방어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개 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에 대구시에서 요 5개를 옮기지만은 이 국군 대구병원은 제일 밑에 있는 대구병원은 국방부가 부대 이전 지역으로 이 대구병원을 옮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발표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부대를 이전 받으려면은 훈련장이 들어가야 하니 훈련장 면적 약 315만 평을 제공할 수 있는 데라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전하는 부대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책 사업인가 아니면 대구시 사업인가 하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국책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는 왜 부대를 이전하려고 하는가? 대구시는 부대를 내보내면 부대 틀을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것이 대구시의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내보내려고 하고 우리나 다른 시군들은 그것을 받는 것이 상주의 덕이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는 방법이 나라 돈을 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부대 양려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대구시 돈이나 아니면은 민간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들이 대출을 내서 이전하는 이런 기부대 양려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구시가 5개 군부대를 국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이사를 시켜주는 것이 기부고 이사를 시켜주고 나면은 떠났는 부대 틀을 받는 것이 양려입니다. 그래서 기부대 양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부대 양면은 누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남는 거하고 이사를 시켜주면서 들어가는 돈하고 똑같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와 양리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사 이사 시켜주고 나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1600세대에 약 6,000명이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구 제2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을 무열대라고 하는데 그곳에다가 지금 뭐 군인 아파트나 군인 숙소를 한 600여 세대를 짓겠다고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2023년 12월 달에 업무 양해각서 그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 물론 대구에서 부대를 옮기더라도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대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국군들이 필요로 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대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부대원들 절대로 다 이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천에서 정부 청사를 세종으로 다 옮겼고 대구에서 도청 신도시로 도청으로 옮겼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대구에서 아직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살림을 거기에 차려난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사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이전이 끌려면은 아무래도 한 30년은 지나야지 완벽하게 인구가 다 이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정말로 6,000명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따지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일이다. 최대적으로 이렇게 이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용어가 지금 뒤섞여가지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겁니다. 밀리터리 타운 지어야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의 뜻은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주시 이제 후보지와 최종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연운동이죠, 그죠? 남장산, 이산, 노악산이고 천봉산입니다. 이 안쪽에 여기가 바로 군 부대가 들어가는 밀리터리 타운 후보지입니다. 가운데 지도 여기가 상주시 의회고 보건소고 이쪽 길이 옛날 25번 국도 은행나무 가로수 있는 양쪽 don입니다. 여기 8만 평의 민군 상생 타운 아파트 짓고 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는 이런 용도다. 그 다음에 여기가 훈련장입니다. 이 이치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예의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예의 1, 2거든요. 여기 너점이라고 해요. 너점이죠. 예의 1, 2. 여기쯤이 도제이 대전 1위. 이쪽이 예의 1위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거의 한 이 정도 부분이 하송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령장 전투 전성기념관 있는 요렇게 해서 요 바운더리로 여기에 훈련장 후보지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부대 이전과 관련한 후보지가 요 세 군데를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국방부에서 1차 심사에서 소위 말하는 작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부대가 옮길 만한 가치가 있는 터인가 하는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에서 대구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구시는 이 세 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부대를 옮길 때 사업성은 어떤가? 사업성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땅값은 얼마나 돼갈까? 토목 사업비는 얼마나 돼갈까? 여기에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하는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사업성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따지는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이 세 군데 다 이 토지 소유주들, 주민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부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위탁했는 아마 리서치사나 이런 데서 직접 가가지고 주민들 면담도 다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수용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점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지금까지 평가 과정이 이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20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시에 신청을 해라 해서 2022년 10월 달에 우리 상주시도 신청을 했고요. 그것이 인구가 몇 명 올 것인가 논란이 있지만은 5개 부대, 병원까지 움직이면 6개 부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6,000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이 정도 이주 인원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관련 업계 종사자들, 특히 제5군수지원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후방부대에다가 군수물자를 전부 공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물류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쓰고 입고 오만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하는 회사들이 상주에 일정 부분 지사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업계 종사자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사로 인한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제대를 하면은 일부는 또 상주에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유도해서 그분들을 정말로 상주 시민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주에 살아가는 상주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를 지금보다 더 숫자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고령화되어 있는 상주 인구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년부터 장년, 노년까지 골고루 사는 도시가 훨씬 인구는 줄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더 튼튼한 그런 정주 환경은 더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이라든지 군부대 업무로 인해서 군부대를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군수물자라든지 이러한 물류와 사람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경제 유발 효과가 지역에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흔히 공수부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겠죠. 이제 특수전사령부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었는데 이것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전 전과 이전 후에 마장면의 인구가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부대 이전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또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군부대 이전으로만 이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특수전 사령부가 이쪽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인구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동력으로 작동한 것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부대 이전과 관련한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실 겁니다. 강원도 하천군에, 강원도 철원군에 사단이 하나 없어져 가지고 면이 하나 없어졌다 한 것처럼 이런 효과죠. 반대로 거기는 부대가 없어짐으로써 인구가 급감했지만은 부대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실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6만 명이 왔느냐 5만 명이 왔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도 35다단이 이전할 때 그쪽 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매일매일 장송국 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부대 이전의 효과를 그쪽 지역 주민들이 보고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훨씬 나아졌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다. 영동에 있는 행정학교, 계산에 있는 중앙군사학교, 교육생이나 면회기구로 인한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걸 가지고 논란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군부대가 이전하든지 무슨 경제 행위를 하면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것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되고 부풀려져 있는 부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7조 맞느냐, 3만 1,000명 고용하느냐, 이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 행정적으로 발표하는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저기에 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죠. 부대가 이전함으로써 군 면역의 군인 가족들의 소비 활동, 그 다음에 요새는 병사들도 군인 봉급을 많이 주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더 분명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급식 이런 것을 또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이런 소비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례들을 신문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임실 35사단 군부대가 오니까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났다. 이런 데는 부대가 떠나고 나니까 도시가 이렇게 되었다, 어려워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죠. 민군 상생타운, 요 보건소 넘어, 요 개운천 넘어 저 땅인데 이런 형태로 도시가 8만 평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특이한 거 하나는 국군 남자들 군대 갔다 하는 사람들은 통합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군 대구 통합병원이 이쪽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준다는 것이 국방부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어야지 부대가 옮겨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좋은 학교가 있다면 분명히 평가하는데 지금 당장에도 긍정적으로 작동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학교가 있고 없고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미 군이나 국방부나 대구시도 다 알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파주에 가면은 한민고라는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목적고를 전국에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미 국방부의 정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파주에 제1한민고가 먼저 만들어졌고, 이런 지역에 그런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했는 부대원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들의 자녀가 갈 수 있는 학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주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지금 교육 여건이나 진학 성적이 절대로 나쁘지가 않은 지역이다. 경북의 22개 시군, 전국의 이 정도 규모의 시군에서 보면은 상주의 교육 여건이라든지 교육 환경이 대단히 우수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아까 특수전 사령부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옮기기 전 모습과 옮긴 후의 모습인데, 이것도 군부대 이전만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촉매가 되어서 다른 투자 효과가 더 나서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람 움직이고 물류가 움직이면은 세금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군부대가 오게 되면은 군사보호구역이 부대 외에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른다 하는 그런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간 위주, 군 위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쓸데없는 규제, 보호가 많았죠. 군부대 요만큼 왔는데 무슨 비밀이라도 있다고 바깥에가 크게 거리가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와 군의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요새 일방적으로 그냥 딱 거리 나눠놓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장 나중에 들어오고 나면 지금은 박격포만 쏜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탱크 들어오고 비행기 들어오고 헬리콥터 들어와서 사격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기우다. 너무 과도한 걱정이다. 그렇게 하자면은 관계 행정기관 상주시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강영석은 시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대가 유치되더라도 그 이후에 관여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겠지만은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누가 시민의 자리에 있더라도 상주에 불이익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시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거 같았으면은 중앙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눌러가지고 시장 군수가 꼼짝도 뭐하고 시민들 붙잡혀갈까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새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로 자기들이 규제를 확대해서 마음대로 적용 못한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사례로 보면은요, 35사단이나 39사단이 이전하고 그 이천으로 가는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울타리 경계가 보호구역이지 그 밖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안강사격장이나 뭐 저런 거는 수성사격장 소음이 문제이지 그 주변에 그런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보호구역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산 속에 있었는데 그 밑에까지 아파트 다 짓고 들어가서 아파트 지을 때는 절대로 문제제기 안 한다 해놔놓고 이제 들어가서는 너들 나가라고 밀어내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군사보호구역이 오히려 폐쇄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본다면은 속리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하북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넓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뭐 보호구역이라 할 것도 없는 그 주변에 논밭 도랑까지 다 되어 있었는 것이 지금 근년에 와가지고 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이 폐쇄되었습니까? 마찬가지다. 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쓸데없이 과도한 규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훈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은 뭐 기관총 쏘고 무슨 박격포 60mm, 81mm 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탱크 들어오고 뭐 전차 들어오고 대포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지금 요거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가 주민들 동의받지 않고 한다고요?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지금 재래식 전력 가지고 막 그렇게 치고받고 야단스럽게 하는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점점 지금 드론이 하는 것처럼 요새 뭐 딥시크인가 그 나와가지고 AI 논쟁이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현대전이나 미래전은 AI 전자전 위주 정보통신 이런 것이 기반 보상 줄 테니까 나가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거는 이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흥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보호대책, 보상대책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기다렸다가 다시 재감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민간군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지 이것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보상, 토지 보상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해야지 되고 물건 보상 이것도 여러분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업 보상 저런 거 농업 손실 보상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기타 이삽이라든지 분묘에 대한 보상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면은 아까 그러한 어떤 법적인 그런 군이나 정부에서 하는 보상에 의해 우리 상주시도 그러면 도대체 추가적인 어떤 보상안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주거 지원이나 영농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주거 지원,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된다면은 이주해서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있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10가구 이상이 함께 이주를 하려고 하면 이주단지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 보상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본인들 보고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농촌에 땅 가지고 시내 와가지고 땅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 이주자 단지 만들 때 우리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 농업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 새로운 영농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를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군부대의전 상주가 대구시 군부대의전 상주가 상주가 군부대와 소방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상주가 딱이고 대구 군부대 일체를 통해 더 안전한 상주를 만듭시다. 상주가 딱이군. 대구 군부대 이전 상주가 딱이군. 우리 지역을 강하게